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에 설득이 됐다. 합의가 됐고 이제는 세부 조율 상황만 남았다. 거의 거피셜이다라는 이탈리아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국내 언론도 인용 보도하면서 크게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그리고 한준TV가 체크한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김민재 선수 맨유행 합의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네이버 스포츠 해외 축구란에 김민재 선수가 맨유 입단에 동의했다. 세부 조율만 남았다. 지난해 8월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런 보도들을 국내 매체들이 전했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촬영하는 현 시점에 스타뉴스가 보도한 맨유 입단 동의 세부 사항 남았다가 벌써 32만에 가까운 조회. 정말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스포츠조선도 첼시와 맨시티의 러브콜을 받던 김민재가 맨유행이 유력하다. 세부 조율만 남았다라고 보도했고요. 인터풋볼도 이제 텐하흐에게 이별 선물을 준 게 김민재다. 이제 지난 8월부터 협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 사이에 이제 새롭게 올라온 기사가 또 이제 조회수로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스포티비 뉴스에서 이제 영국 언론이 취재하고 나서 반박했다. 세부 조율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소개한 게 또 20만 조회수로 빠르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국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어요. 최초 보도가 이탈리아의 일 마티노 나폴리 지역 일간지 한준TV에서도 여러 번 소개드리고 있는 매체인데 이 일 마티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판으로도 기사를 이제 전체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유료로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살펴봤는데 일 마티노의 기사를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이기도 하고 직접 이제 유료 결제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국내 매체들도 이 일 마티노의 보도를 인용한 소개한 영국 매체의 출처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커트 오프사이드라든지 스포츠 위트니스에서 Matter of Details 그러니까 세부 조율만 남았다라는 이 내용을 소개한 것들을 이제 한국에 전달되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트위터에도 이제 스포츠 위트니스가 올렸죠. 김민재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계약에 설득이 됐고 이제 결정을 했고 올 여름에 이제 큰 이적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 마티노 출처이고 이제 라 레푸블리카의 보도를 통해서도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좀 가기로 했다. 이미 또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의 대체자를 찾고 있다. 이적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 오시맨도 맨유가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일단은 원문을 봐야 되겠죠. 원 출처인 일 마티노의 이제 기사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실 오시맨 선수에 관한 기사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일 마티노에서 김민재 선수의 맨유행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고 하길래 저도 일 마티노에 접속을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 기사에 김민재 선수를 다룬 그런 제목의 기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면에서만 나왔고 온라인에는 조금 있다가 업데이트되는 건가 하고 기다려봤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오시맨 선수를 보기 위한 몬차 나폴리와의 경기에 이제 첼시의 스카우트가 방문했던 사실에 대한 뉴스에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보긴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언급된 부분과 그리고 앞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몬차 대 나폴리의 경기에서 오시맨이 이적 시장에 너무 신경을 쓴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에 사이렌이 울렸다. 경보음이 울렸다면서 또 나폴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가게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첼시의 스카우트가 이제 빅터 오시맨을 영입하기 위해 몬차에 방문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경기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한 가운데 나폴리가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죠. 일단은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세리아 득점왕이라는 미션이 남아있다 보니까 출전을 했는데 기본적인 출시도 있었고 4차례 슈팅을 했음에도 골을 넣지 못했는데 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일 마티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소문에 불과하던 이적설들이 곧 실제 면담과 회의와 협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약해 드린 건데 그런 가운데 이제 뒷부분 얘기를 보면은 어제 오후 그러니까 이 기사가 몬차 나폴리전이 나온 다음날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라고 표현이 된 건데요. 첼시의 스카우트 2명이 오시맨을 자세히 보기 위해 왔다. 사실은 이제 첼시 스카우트가 나폴리 경기를 방문하는 사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도 그렇고 이제 첼시가 김민재 선수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첼시도 맨유도 김민재, 오시맨을 다 지켜봐 왔었어요. 특히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오시맨 선수를 더 지켜봐 왔었고 지금 실제로도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하고 포체티노 감독 선임이 거피절인 가운데 이제 오시맨 선수가 확실한 타겟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날 감명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적절한 나를 선택하지 못했을 뿐이다. 오시맨의 기량이 좀 아쉬운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아니라 이날은 조금 별로였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주전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공기부여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어찌됐거나 이날 경기력으로 보자면은 1억 5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플레이를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경매 즉 이제 이적 협상이 시작이 됐고 중개인들이 행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중개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개인들이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괄호치고 정말 세부적인 문제만 남았다. 즉 어느 정도 설득이 끝났고 협상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쪽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의 세리에 아예 또 다른 조각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중재자들이 김민재 선수의 일을 대리하는 유럽 에이전트인지 혹은 나폴리 측 관계자인지, 사실 나폴리에서는 오시멘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지키겠다는 생각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설득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리인, 에이전트 측이라고 봐야 되겠다. 나폴리 구단을 대리하거나 선수를 대리하거나 이 선수 대리인이 뭐 공식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연결해서 일하는 또 대리인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재 오시멘 선수를 첼시 혹은 맨유로 보내려는 그 대리인이 김민재 선수의 맨유 행도 조금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정말 세부적인 부분이 남았다. 요 얘기가 이제 딱 발췌돼가지고 영국 언론에 전해지고 한국 언론에도 전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의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굉장히 좋은 이적료 제안이 온다면 보낼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데 라우렌티스와 협상을 시작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가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시멘 선수 얘기 같거든요. 지난 8월부터 이게 국내에도 소개가 됐는데 김민재 선수 얘기는 중간에 갑자기 삽입된 것이지 그 뒤로 보자면은 뉴캐슬과 첼시 주목, 요것도 사실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연결되고 있긴 하지만 그 팀들도 오시멘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나폴리 회장과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의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 즉 이전에도 나폴리가 파리 생제르맹에 카바니, 라베치,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들을 잘 이적시키고 잘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 파리도 잊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그에 뭐 세계 최고의 풍요로운 리그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럼 프리미어 리그에서 3배 연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런데 또 요 이야기까지 보자면은 여기 또 김민재 선수 얘기 같기도 해요. 3배의 연봉을 제시했다라는 게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또 맨유 이적설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또 이 연결된 팀들이 다 또 김민재 선수가 연결됐던 팀이니까 굉장히 조금 헷갈리게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김민재 선수가 맨유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나폴리가 잡겠다고 말은 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선수들을 내보내고 그 돈으로 이제 리빌딩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나폴리는 구단 자체 샐러리 캡, 연봉 상한선을 올릴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재계약을 할 만한 그 요인이 없다. 남긴다면 연봉을 안 올리고 현재 조건으로 남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시멘의 계약 2년 남았고, 근데 김민재 선수도 2년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헷갈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번 여름이 전환점이다. 매력적인 제안이 온다면 나폴리는 판매할 것이다. 그런 제안이 오지 않는다면 오시멘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에게 분명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또 다시 오시멘 얘기였다는 걸 하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 얘기인지 오시멘 선수 얘기인지 굉장히 조금은 주어가 불분명했다. 어찌됐거나 명확하게 이제 소개할 만한 부분은 맨유와 세부적인 조율만 남았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영국의 토크스포츠, 뭐 여기가 이제 여러 패널들이 나오고 직접 고용한 기자들보다는 전문가들의 정보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매체인데 라디오 방송이에요. 즉 토크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이적설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접 취재한 보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크스포츠도 알아봤을 텐데, 맨유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맨유가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맨유가 확실히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고 데려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소통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에크렘 코누르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취재 정보를 통해서 맨유가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와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트위터를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토크스포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토크스포츠 언더스탠드, 말씀드린 대로 토크스포츠가 직접 취재한 결과 맨유는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딜을 합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를 기반으로 하는 일간지 일 마티노가 이제 세부 조건만 남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협상은 아직 그 단계로 가지 못했다. 맨유는 관심을 갖고 있다. 요 정도만 확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의 또한 최근 보도, 뭐 현지 시간 5월 15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알려진 기사를 보면 나폴리를 떠날 것이다. 김민재는 이제 맨유와 첼시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떠날 것이고, 나폴리가 오히려 이제 이전에 맨유와 연결됐던 아약스 수비수 팀버와 연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공신력이 높은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데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계약 해지 조항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무섭다. 돌이켜보면 김민재와 계약할 때 이 바이아웃을 넣은 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 수 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1950만 유로 이적을 했던 김민재가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나폴리의 스쿠데토 차지 우승 비결 중 하나임을 증명해냈다. 그러면서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최근 데 라우렌티스 회장과 회담을 가졌는데,
있었는데 그때 김민재 선수가 재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폴리 역시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해서 제안을 이제 했는데 나폴리 측에서 이게 좀 결렬이 됐잖아요. 즉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 삭제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팀의 오퍼가 올지를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외국 클럽에게만 활성화가 되는 4,800만 유로의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500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매체들이 있는데 4,500만을 나폴리가 받고 300만을 에이전트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0만도 맞고 500만도 맞아요. 왜냐면 상대 구단은 4,800만을 무조건 내야 되니까요. 여기에 가변적 옵션이 있다라고 해도 1,0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적 협상이 진행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김민재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등 이번 시즌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후 재건에 나서야 하는 잉글랜드 빅클럽의 눈에 들어왔다. 물론 맨유 같은 경우엔 이전에 비해 좋은 시즌이에요. 카라바오컵 우승을 통해서 테나 감독 부임 첫 시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무관을 끊어내기도 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유력한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나 성적이 좀 떨어지면서 챔스 진출이 좀 안정권이라기보다는 리버풀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3위까지 노렸던 맨유의 기세가 조금 주춤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정말 마지막 경기 다 진다면 5위로 챔스에 못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과정에는 카세미로의 이탈과 바란의 부상,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부상 등 수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런 실망스러운 성적을 김민재 영입으로 좀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괄호치고 맥과이어는 이미 짐을 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맥과이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첼시도 언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첼시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쿨리발리를 나폴리에 보내고 싶다는 얘기들을 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첼시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쿨리발리를 또 정리하고 싶은 것도 맞고 그런데 유벤투스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쿨리발리는 런던에 남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탈리아의 라디오 마르테에서는 쿨리발리의 일을 봐왔던 변호사인 풀비오 마르코와 인터뷰를 통해서 쿨리발리 이적설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첼시가 너무 많은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 첫 시즌을 보낸 거기 때문에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고 또 쿨리발리는 첼시에서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적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나폴리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그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그 복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제 쿨리발리의 거치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첼시가 또 특히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선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첼시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오시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폴리 선수들을 스카우팅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을 수는 있겠지만 좀 밀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테의 보도에서 또 하나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폴리는 김민재의 이적을 막을 수 없다. 선수가 유니폼을 바꿔 입기로 이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리고 4,800만 유로 지불 의사가 있는 클럽을 찾는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김민재가 받고 있는 200만 유로의 연봉을 인상해주고 계약 해지 조항도 삭제하거나 혹은 또 그 금액을 인상하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즉 김민재 선수 측과 재계약 협상에는 확실히 이제 결렬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맨유 제시 연봉이 600만 유로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700만이다, 750만이다 계속 올라가다가 가제타 델로스프루트에서는 800만 유로의 계약을 제시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즉 더 좋은 조건이에요. 게다가 이탈리아 매치에서 얘기했다면 이게 세후니까 실제로 세전으로 봤을 때는 뭐 1,500만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유 내에서도 꽤 상위권, 뭐 최상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 거다. 세후 116억 정도니까 뭐 현재 받는 연봉보다는 뭐 4배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유가 문제는 이런 그 움직임을 위해서는 구단 매각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벤 제이콥스 CBS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조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글레이저가 특히 이제 협상을 위한 위치에 있고 나인투 파운데이션과 짐 렛클리프 경이 이제 함께 이제 맨유 인수를 또 글레이저에게 조금 지분을 남겨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렛클리프 경이 최근에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선 협상자가 뭐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맨유 구단 매각 절차가 완료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물론 카타르 측도 이제 거액의 오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류가 괜찮아 보이니 투자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러면 먼저 영입해야 한다는 선수보다 데려갈 수 있다. 맨유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준TV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서도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한 정보를 조금 정리해드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분명히 지난해부터 굉장히 강한 관심을 꾸준히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맨유의 구단 내부 이슈도 있을 것이고 매각 이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충분히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굳이 연락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버풀도 관심이 있었는데 1월달에 판다이크 부상 사태가 또 있었죠. 그때 수비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연전연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지금 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즉 리버풀은 조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최근 이 한 달 사이에 맨체스터 시티가 강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메뉴를 움직이게 한 동인이 아닐까 싶은데
있는데 첼시에 대한 얘기는 뭐 이탈리아에서 좀 믿을만한 매체에서 보도하긴 했지만 뭐 들은 건 없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첼시는 조금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맨유의 이런 최근 보도들이 나온 이후에 저희가 또 좀 접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현재 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에 급박하게 새로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유추해보자면 이건 제 추측인데요. 맨시티가 관심을 보이니까 맨유는 어떻게 본다면 유력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금 불안해졌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에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매각 절차가 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그게 좀 정리가 되고 오퍼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 조건 등을 공식 오퍼는 아니더라도 뭐 개별적으로나 구두적으로나 했을 것이다. 지금 연봉이 계속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 측이나 현지 에이전트 측에다가 이 정도의 조건으로 너를 영입할 생각이 있으니 맨시티에 관심을 보여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꼭 너를 영입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 속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언론이라든지 또 영국의 토크스포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매체들이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합의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까지 가려면 조금 더 믿을 만한 맨유의 담당 기자, 영국의 현지 기자 혹은 또 이탈리아에서도 가제타 정도 급에서도 좀 이런 좀 밀도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지역 매체들이 더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매체들은 또 이런 이슈들을 조금 빠르게 보도하면서 조금 설익은 상태라도 보도하면서 이슈를 끌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김민재 선수가 맨유를 결심했다, 맨유 협상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 올 여름에 어떤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 이적 관련된 상황들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